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품격과 실력 있는 6,600명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나시대입니다. 지난주는 휴장 기간이었죠. 설 연휴 또 설 명절 잘들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유독 짧은 2월 달 3월 초 또 월요일 날까지 경마가 치러지는 특이한 경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4일 연속 경마가 치러지죠. 제가 경마에 입문한 지가 어느덧 10여 년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간에 4일간 경마 치른 적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경마가 치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 한 해는 3번 정도 4일간 경마가 치러지는데 그 첫 번째 주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4일 연속 경마가 치러지죠. 그러한 특이한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2, 3주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겨울의 그 끝자락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인지 상당히 그 날이 또 추운 날은 추워요. 하지만 큰 물결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겨울 가뭄 한창 그 건조기가 오래되는 요때 사실 그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죠. 또 일부 큰 산불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의 자충우돌 하는 그 계절의 그 변곡점에서 결국 우리는 또 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키우던 그 분재도 이제 빨간 홍매가 지고 나서 이제 분홍빛 장미철쭉이 벌써 활짝 피었어요. 그만큼 이제 계절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슬며시 다가와서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연말 마지막 또 한 해가 가지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2월 달부터서 소소한 거지만 전 국민이 압류 방지 통장을 한 개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바뀐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압류 방지 통장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 누구라도 한 개의 그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250만 원까지는 어떤 압류가 되지 않는 보호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유비무한 세상의 일이란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만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체 통장으로 써도 좋아요. 단지 체크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현금 카드는 말 그대로 입출금만 할 수 있고 그런 그 통장이에요.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체가 가능하고 250만 원까지는 보호되는 이제 그러한 통장이에요. 이런 게 이제 소소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본인 명의로 통장을 못 만드신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공인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어떤 하다 보면은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특히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유비무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유 있는 시간에 가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체할 생활 필수
그 자금들을 이제 고한도 내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점도 삶의 한 지혜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항시 말씀드리듯이 경마가 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결국은 내 개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더 갖고자 경마를 즐기는 거지 단순히 취미만으로 즐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삶의 전체를 위한 그런 그 지식들은 제가 가끔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경마뿐만 아니라 이제 종종 그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로서 혹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제 그 예전부터 해왔던 이제 포인트 주간 리뷰 방송처럼 뭐 2주 전에 저랑 경주 정리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사실 그 바로 며칠 전에 끝났던 걸 가지고 2, 3일 뒤에 이 포인트 주간 리뷰 방송 때 저런 경주들의 복귀를 하면은 기억이 또렷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있겠지만은 2주가 지난 다음에 저 경주를 설명해봐야 이렇게 바로 그 체감되진 않으실 거예요. 정리된 내용을 참고로 복경 데이터북을 해당되는 경주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경주에 대한 2주 전의 그 복귀 설명은 또 해설은 오늘 생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지난주도 이제 천배상 고배당을 지지난주죠. 8분이 적중하셔서 현재 총 131명 정도가 가족분들이 올해 그 천배상 고배당을 적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명예전당 진기명기 또 무료 이용권에 관련된 것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이번 주는 4일간입니다. 사실 그 미리 보기 내용은 진작에 이틀 전에 올려놓고 또 유튜브 쇼츠 영상, 짤 영상으로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그 대화방에 이틀 전에 이미 전체 경주의 특징, 총 47개 경주죠. 871두. 870마리가 넘는 마필이 이제 출전으로 신청했고 870두 마필의 능력 평가를 통해서 전체 47개 경주에 대한 특징과 우수마 리스트를 이틀 전부터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료 이용권 지급을 했다는 것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화방 서울 게시판에 그 2025년도 명예전당 이벤트 무료 이용권 대상자 지급 완료 어제 날짜로 전부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계시는 이제 가족분들 혜성님 4주, 각설탕님 3주 뭐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요 무료 이용권 전부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생애 첫 천배상 고배당 적중 내역을 작년에 올려주신 모든 분들 지금 한 43분한테도 전부 일주일씩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 드렸어요. 이용 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뭐 그 어제 날짜로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무료 이용권 기간을 설정해 드렸고 이용 기간이 남아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4월 7일날 끝난다 그러면 그 날짜 이후로 무료 이용 기간을 다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정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 바로 직전 그 설 연휴 직전까지 전부 이용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두세 분 정도는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이후로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뭐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경험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 책자를 이용 안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 기간을 전부 설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모르고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 됐건 전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그 무료 이용권 설정을 다 완료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운의 팔찌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자재 수급이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좀 늦어요. 대신에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준비해 놓고 있고 자재 한 가지가 아마 다음 주 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서 행운의 팔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행운의 팔찌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은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있고 그 자재 한 가지만 오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것도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행운의 팔찌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 노랑나비 그 공부방 굿즈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달력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원래는 이제 금, 토, 일 3일간이죠. 그다음에 대상 경주가 2개 있어요. 서울의 그 1400, 부산 1400 같은 이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그죠? 3월 2일 날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죠. 대체 공휴일이 되는 이제 월요일 날까지 경마가 이제 치러지는 이제 그런 건이 한 올 한 해 3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월 2일 날 경마가 치러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경마 입문한 지가 한 15, 16년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이제 딱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째인데 올해 무려 3번이나 이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날까지 경마가 치러진다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좀 고민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보통 한 주간에 그러면 서울, 부산, 제주 보면은 이제 이틀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3일간 볼 수가 없어요. 3일을 나열을 해서 토, 일, 월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틀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전에도 이제 2023년도죠. 그때도 이제 월요일날 경마할 때 책자는 다 만들었지만은 한눈에 3일치를 다 이렇게 검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검색은 되죠. 근데 3일치를 전부 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 게 안 보여요. 뒤에 거 일요일과 월요일은 보이는데 토요일 거를 이제 검색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인데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책자는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나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업로드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다 올려놔 버리면 토요일 게 딱 보는 순간 보이질 않아요. 일요일과 월요일 날 뒤에 게 2개가 보일 겁니다. 월요일 것은 검색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걸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나는 6시 반 정도에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월요일 날 3월 2일 날 서울 거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제주는 이제 금요일 날이 끝나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제가 게시판에 적어 놓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경우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가족분들은 휴대폰으로 보시겠지만은 보통 서울을 이렇게 딱 경마 정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틀간이 보이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게 프로그램 구조상 3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첫 경마 정보 딱 눌렀을 때 이틀간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자는 전부 제작을 해서 만약에 3일간을 다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일요일, 월요일 뒤에 2개만 이렇게 보여요. 대신에 이제 검색 기능이 있죠. 이 검색.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3월을 누르게 되면, 그죠? 2월 달이죠. 2월 20, 이제 토요일 날이 2월 28일 날이니까 2월 달을 검색해서 토요일 거를 볼 수가 있긴 해요. 3일을 다 올려놓으면. 하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요 검색 기능을 또, 자주 안 써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그 이틀을 보여드리고 나서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나는 그날 6시 반경에 이제 월요일 것, 일요일과 월요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 날 책자는 토요일 날 오후 6시 반경에 업로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그 점은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기본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미리부터 공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난 그 2023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업로드 해드렸어요. 하루 이틀 더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토요일 날 서울 경마가 끝난 6시 반경에 이제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서울 책자를 보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2023년도 월요일 날 크리스마스 날 경마가 치러졌던 똑같은 상황에도 역시 똑같이 토요일과 일요일 날 책자를 먼저 올려드리고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나고 난 6시 반경쯤에 월요일 날 책자를 올려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이번 주처럼 서울 부산이 이제 치러진 게 아니라 서울 경주만 12개 경주가 치러졌어요. 요게. 근데 이날은 엄청난 고배당이 뭐 터졌어요. 천배 이상 고배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경주, 12개 경주 중에 무려 천배 이상 고배당이 5개의 경주나 터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4경주 하나만 적중하지 못하고 11개 경주 전체를 적중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영상에 있어서는 숱하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다 예상지 적중 전국 1등 기록이다. 그죠? 이 정도면 전국 1등 기록이죠. 아마도 저희도 앞으로 요 기록을 깨기 어려울 거예요. 하루에만 천배상 고배당을 무려 4개나 적중하고 딱 1개 경주 빼놓고 11개 경주 전체를 적중해서 이날 모든 신기록이 달성됐어요. 그래서 이날 천배 이상 고배당 적중되어 올린 것만 하루에만 뭐 거의 80명 가까이가 천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했고 이날 뭐 큰 한 수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통 뭐 2-3개, 서너 개 그 천배 이상 경주를 적중하시고 정말 물반 고기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까지 있고 이날 경주가 끝난 다음에 굉장한 그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응대하느라고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이게 뭐 최고 보세요. 한 게임 최고 적중 1등 기록도 이때 다 발생을 했어요. 제가 뭐 사전에 미리 보기 때 예언해드렸던 경주였죠. 8경주에서 아마 천배상 고배당을 되게 쉽게 적중할 것이다. 사전 예고까지 드렸던 28분이나 적중한 1등 기록, 그죠? 한 게임에서 그런 이제 영상 쭉 있죠. 역시 뭐 한 게임에서 24명이나 역대 그 천배상 적중했던 모든 신기록이 요때 작성이 됐어요. 그렇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월요일 날 치러지는 경마에 있어서는 바로 요 2023년도 정말 크리스마스의 최고 선물이다. 전부 다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런 기록을 저 예상지 책자가 적중했다는 게 아마 이런 기록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일 겁니다. 국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주일에 한 3개의 경주 이런 그 고배당 적중 기록은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하루에 무려 4개 경주나 적중한 기록은 저희 예상지 책자도 요때가 이제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책자를 미리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이제 경마가 끝나고 올려드렸죠. 이 월요일 경주를. 그런데도 많은 적중자가 나왔고, 물론 저희 예상지 책자가 이제 무려 11개 경주나 적중을 했기 때문에 추천마들이 전부 입상하면서 그런 결과도 있지만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이제 사전에 그 공부를 하시는 그 습관이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현재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지난주 천배상 고배당. 지지난주는 이제 천배상 고배당의 결과가, 일요일은 없었죠.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평균 수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8분 정도가 이제 천배상 고배당을 적중하셨는데, 그래서 2월 달 현재, 40명, 천배상 고배당이 적중하셔서, 현재 올해, 지금까지 2월 달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131명의 천배당 이상 고배당 적중하신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적중 순위와 합산배당 순위가 있어요. 현재까지 이제 1등은 천배상 고배당을 지지난주까지 13번을 적중하신 혜성님, 역시 지지난주도 적중하셔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2등은 필사즉생님께서 이제 10번이나 적중하셨고, 그 다음에 공동 3위는 3분이 계시는데, 천배상 고배당을 6번이나 적중하신, 각설타님, 안방불패님, 리디아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순위가 좀 잘못됐네. 왜 이렇게 자꾸 해놨지? 요게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요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지지난주까지 이제 천배상 고배당을 5번 적중하신 분이 총 5분이 계시는데, 공동 4위입니다. 4위. 이게 매번 순위가 매주 천배상 고배당 적중자 나오다 보니까, 순위, 횟수가 바뀌고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요 부분을 미처 바꾸질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많은 적중자가 나와서 특히 상위에 계신 분들 적중자 나와서 여기 수시로 좀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번 정도 적중하신 분들이 이제 공동 5위 정도 됩니다. 합산배당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혜성님이 지지난주까지 총 천배상 고배당 적중 내역만 합산을 해볼 때 48,000배 정도. 상당히 많은 적중이죠. 작년에 혜성님께서 이제 토탈 적중하신 게 1년 동안 9만 배를 적중하셨어요. 혜성님께서. 각설탕님이 이후는 이제 98,000배로 1년간 천배상 고배당 적중한 내역만 합산을 해봤을 때 연간 98,000배, 혜성님께서 9만 배죠. 근데 혜성님께서 벌써 이제 2월 달이 아직 한 주간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48,000배를 적중하셨어요. 작년에 9만 배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정도. 그죠? 엄청난 합산배당을 적중하셨어요. 역시 혜성님은 이제 행운의 팔찌를, 차고 계십니다. 지난번 이제, 작년 말, 2025년도 명예전당 진기명기 포함한 4분이 있죠. 4분께 행운의 팔찌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혜성님 벌써 48,000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각설타님 13,000배, 마신이 대장님 전부 다 작년도 마감을 해서 행운의 팔찌를 1월 달에 드렸죠. 그분들도 역시 좋은 성적 내고 있고, 유독 굉장히 혜성님께서 도드라지게 거의 작년 1년 동안의 배당 절반 가까이를 벌써 적중하셨어요.
올해 상당히 기대됩니다. 올해는 뭐 거의 10만 배 이상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1000배 이상 적중한 것만 추려서 합산한 겁니다. 수백 배, 뭐 수십 배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당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기록 적중 내역 뭐 올려주신 것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 보니까 현재까지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 내역을 올려주신 분들의 총 합산 배당은 33만 5,545배예요. 33만 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100만 배가 160만 배였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비록 조그만한 노랑나비 공부방 사실 법인 회사죠. 주식회사는 아시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창립 기념일이 2월 22일이에요. 한 분께서 제 창립 기념일이었다고 대화방에 이제 표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시고 또 고맙게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2월 22일 이자가 3개 모인 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런 금액이 최소한 뭐 1,000원만 배팅했다. 한 구멍에 1,000원이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33만 배면은 뭐 3억 3천 되겠죠? 3억 3,500. 만약에 한 구멍에 5,000원이었다. 15억이에요. 아직 1년 중 2달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희가 한 6,500명 정도 되는 6,6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회원을 보유한 그러한 공부방이지만은 경제적 가치가 의외로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죠? 경마란 건 페리뮤추얼 게임 아닙니까? 총 배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중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적중한 분들이 승자로서 전리품처럼 배당을 가져가는 겁니다.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파이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파이 속에서 누가 적중해서 적중에 성공을 해서 가져가느냐예요. 그게 페르미철 아닙니까? 모두가 경쟁자죠. 하지만 1000배 이상 고배당만 가지고도 저 정도의 2월 달까지 합산 배당 적중 내역 물론 적중하셔도 적중 내역을 올리는 걸 모르시는 분이나 의도적으로 굉장히 큰 한수를 하고 계시는 초창기 때 멤버분들은 이 적중 내역을 안 올려요.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략 보더라도 적중 내역 지금 올리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 이상의 숫자가 적중했는데도 안 올리세요. 거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게 최소한 1,000원만 배팅하더라도 3억 3,500 정도의 경제 창출, 그죠? 그럼 규모 창출이 됐다는 거예요. 5,000원만 배팅했으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16억이에요. 16억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창출에 가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2월도 다 가지 않았는데. 각자가 다양하게 배팅을 하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한다. 큰 금액도 아니고 최대 5,000원 정도 한 구멍에 배팅했다. 이것을 놓고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 규모의 기대치는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60만 배 정도라면은 얼마겠습니까? 5,000원이면 꽤 크죠. 1,000원이었을 때 이렇지만은 또 몇백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기대치라는 것은 뭐 어떤 금액을 배팅하더라도 뭐 최대로 배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몇백원 배팅하는 거 있고 어쨌거나 기대치라는 것은 팩트 있는 어떤 기반 하에 누가 어떻게 배팅할지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봤을 때 그 기대 가치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이에요. 결코 제가 볼 때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다 거의 이런 그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그 적중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는 15년 이상 지켜봐도 한 군데도 보질 못했어요. 제가 모르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정도의 그 적중 결과가 나오는 곳이 과연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경마하신다는 분들 예상가 전문가 전부 포함해서 이 정도 성과와 이 정도 적중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저희 가족분들의 저러한 벌써 10번 이상의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고 보통 1년에 1, 2등 기록이 보통 30번 이상씩 하잖아요. 한 분이. 이런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1등이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매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워낙 모든 곳이 대한민국 1등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어느 정도 성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경마의 고수다, 자칭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본인의 적중 결과를 저희 가족분들의 적중 결과와 비교해서 그죠? 순위가 몇 번째 될지를 가늠해 보시면 내가 진짜 고수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는 잣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가족분들은 혹시 뭐 1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공부방이 최고 수준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최고 수준의 노랑나비 공부방에서 이런 최상위 성적을 거두시고 계시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은 그만큼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충분해요. 그게 허황된 게 아닙니다. 팩트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번 주 3일 동안 치러지는 서울 전체 경주 31개 경주에 대한 미리 보기 정리된 내용입니다. 대화방에 이렇게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것은 이제 경주를 전체 한눈에 보는 거죠. 1경주, 2경주, 3경주. 위에가 이제 토요일 겁니다. 토요일 11개 경주를 특징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몇 두가 신청했느냐? 경주거리, 편성강도 중하급, 전기속도 토끼급. 이건 뭐냐면 이제 거리 성향적으로 이제 중장거래 마필의 비율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8경주 같은 게 보시면 밑에 초록색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74%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그 성적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것들 대신에 밑에 관심 경주라고 표시돼 있죠. 그거는 이제 능력마들이 소수로 3마리에서 5마리 아무리 출전 등록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이 구경주 같은 경우는 19마리가 신청한 3등급 1600m 경주예요. 19마리니까 이 중에서 8마리가 탈락이 되겠죠. 11마리가 이제 최대 출전 두수니까 서울이. 그런데도 벌써 편성 강도가 중상급 굉장히 빡빙이에요. 그죠? 여기 뭡니까? 별이 우수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했다는 거고 그들의 능력이 상당히 엇비슷하기 때문에 물음표다. 그 얘기입니다. 19마리가 신청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전개 속도는 이제 녹색이죠? 그죠? 1600m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경주마 시사이클 상으로 4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마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능력 레벨 마필이 4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4마리니까 또다시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경주를 관심 경주로서 우리가 승부 경주로 보통 한번 잘 체크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제 표시된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방송에서 일일이 경주별로 설명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보고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위에 다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가. 이 뭔 내용인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편하게 입만 벌리고 밥을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일일이 설명해주고 가만히 편하게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분들은 그게 말 아무리 들어봐야 듣고 나면 까먹어요. 뭐라 그랬지? 다시 그걸 재방송을 해 본다든가 그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노하우를 직접 본인이 얻는 게 좋은 것이지 편안하게 옆에서 고기를 대신 잡아주고 그죠? 밥을 떼먹여주고 그런 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그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고기 잡는 법을 직접 터득해서 그죠? 이러한 노하우를 직접 지식을 습득해서 이런 것을 딱 보는 순간 색깔과 내용으로 기호로 금세 경주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와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게 더 훨씬 장기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절대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까? 어느 누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다 자기 밥그릇인데. 근데 저는 항상 각자가 고기 잡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또 터득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항상 아낌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다들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근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쨌거나 여기 있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 띄워놓고 보면 이 한 개 경주에 표시된 몇 가지만 아시면 전체를 알 수가 있고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루 전체 이것만 쓱 그림책처럼 보면 야 이게 편성강도인데 하위군 쪽은 헐렁하네. 그죠? 헐렁하네. 능력치가 크네. 상위군 쪽에 주황색, 녹색, 빡비인데 이런 편성강도 중상급에서 1000배 이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하락세도 많으니까 주의할 경주, 경주, 후반부에 상당히 배당을 좀 기대할 만 하겠는데 금세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걸 아셔야 돼요. 하위군 쪽에서는 뭐죠? 이거. 여기 관심 경주들은 배당이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능력차가 크니까.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상당히 크니까. 3경주는 17마리 신청했죠? 그들의 능력차가 커요. 근데, C사이클상 능력 레벨이 높은, B급이나 C급 좋은 애들이, 몇 마리 없어요. 3마리밖에 없대요. 상승세 있는 마필이. 상승세 마필 중에서 능력 레벨 좋은 애들이 딱 3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능력차가 크니까 3마리를 중심으로 잘 조합하면 적중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보는 순간 그런 판단을 금방 할 수 있어야 돼요. 별표 있는 것은 이제 능력이 빡빙인데도 어쩌고 저쩌고. 관심 경주도 다 추가해서 작년에 업그레이드해서 다 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간에 아직 출마표가 확정 전입니다. 확정 전이에요. 17마리 신청하고 19마리, 그 다음에 21마리,
이런 마필들이 이제 탈락하죠. 이제 11마리로 압축이 되니까 탈락하면 조금의 내용이 바뀌겠지만 미리 보기는 벌써 3일 전체에 대해서 한눈에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마 확정이 되면 제가 대화방에 공유방을 만들어서 하루 전체, 그죠?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까지 확정된 출마표를 기준으로 T포인트, 일일 전략표를 또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한눈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전체 경주를. 서울, 부산 전체 47개 경주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산 전체를 바라보라고. 그래야 어떤 산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산이 돌이 많은 바위산인지 수풀이 많은 산림이 우거진 그런 산인지. 산행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산의 특성에 맞게끔 등산복이나 등산화나 준비물을 해가야, 그죠? 바위산일 때는 그 바위산에서 쓸모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무난한 산행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대충 갔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 전체를 봐야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채화 그림 그리듯이 전체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구도를 잘 잡아놓고 색깔을 덧칠해가면서 그림을 완성해야 모양새 폼이 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항상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집중할 경우는 후반부, 전반부, 또 7경주, 8경주 그런 것들부터 먼저 들여다보셔야 돼요. 1경주부터 뭐 쭉 그냥, 그죠? 쭉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할 때 참고서를 보면 앞장은 새카매, 뒷장은 하얘, 깨끗해요.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딱 시작했어.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해.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참고서 뒷페이지는 깨끗해요. 앞에는 수십 번 봤어. 또 까먹은 거야. 좀 보다가 다시 앞으로 가. 그냥 시험 공부를 다 못 끝내는 경우, 뒤에는 대충 설렁설렁 끝내는 경우. 그러신 분들 아마 그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를 먼저 딱 스케치를 끝내야 돼요. 설렁설렁이지만 전체를 딱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처음부터 외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계략 전체를 딱 그려놓고 나서 자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거부터 보느냐? 바로 이렇게 관심경주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어쩌거나 하면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강하게 승부해서 한 수의 포인트 전략으로 바로 저런 경주를 집중 공략하겠다. 그런 경주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T포인트 1일 전략표 이제 책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따로 대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만들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니까 너무 맹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데이터상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걸 모티브로 참고를 하셔서 아무래도 정리해 나가면 굉장히 가족분들은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를 먼저 보고 관심 경주들 그런 경주부터 우선 공부를 하세요. 나머지 것들이야 뭐 솔직히 강하게 배팅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제 집중해서 강하게 배팅해서 환수 전략으로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 쟤네들은 뭐 아무래도 집중할 게 아니니까 맨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요일 날 대상 경주가 있죠. 여기 뭐 그 7경주
근데 이번에 치러지는 대상 경주가 너무 조촐해요. 서울이 9마리, 부산 8마리인가? 최근에 뭐 상승세에 있는 뭐 성적만으로 보면 뭐 전부 다 좋죠. 근데 이제 마필의 자질로만 보면 조금 좀 가늠이 되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혈통적인 막급이 좋은 마필이 한 2마리 되고 전부 외산마예요. 부산은 반대입니다. 대부분 국산마고 외산마가 한 3마리 되나? 서울과 부산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산마들은 전부 그 막급이 좋아요. 막급이 좋은 마필과 외산마의 대결. 서울은 뭐 외산마들이 굉장히 이제 이군마가 2마리 있죠. 굉장히 팔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마필들이 로시, 마이 엠파이어 이런 마필이 이군마예요. 뭐 성적도 좋죠. 뭐 삼전 삼성 이군가에 가 있는 로시 같은 마필. 근데 막급이 없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세요. 위에가 서울인데 1군에서 6군까지 저희가 정한 막급, 마필의 혈통 등급, 막급 우수마의 분포 비율입니다. 1군은 100%예요. 2군은 93%죠. 근데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대상 경주에서 막급이 없는 마필 2마리가 2군마예요. 근데 이들이 과연 1군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런 마필보다 더 쟁쟁한 마필도 많고 뭐 그랬었죠. 근데 막급이 없는 마필이 현재 상황에서는 1군에 단 한 마리도 없어요. 2군 한 7% 되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벌써 3전 3승, 뭐 8전 4승, 복승률 50%, 100%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 팔리겠지만은 요게 지난 과거 현실입니다. 부산, 서울. 저들이 1군 턱 밑에까지 와 있어요. 1군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요게 경주만 능력 사이클.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빨간색이 이제 막급이 있는 마필, 우수혈통마의 이제 궤적입니다. 데뷔 이후에 나이가 먹을 때 어떤 그 최고 전성기를 찍고 하락세로 가는 모양새. 파란색은 막급이 없는 마필의 이제 전성기 모양이에요. 결국 이들은 이제 최고 전성기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즈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과연 1군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지켜볼 모양새예요. 분명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저런 데이터가 일시적이 아니라 꽤 오랜 동안 지난 10여 년간의 데이터고 이제 조금의 정말 막급이 없는 마필이 1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97%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100%입니다. 근데 저런 막급이 없는 마필이 과연 이제 1군까지 올라가고 그 예외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봐도 3전 3승이니까. 근데 국산마가 서울 같은 대상 경주에는 국산마가 이제 막급 좋은 애가 2마리가 있어요. 2~3마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외산마의 대결이다. 특히 이제 외산마 중에서 이제 2군 마필이 2마리죠. 한참 절정기 올라가는 이런 마필. 이제 그 마필이 이제 로시, 마이 엠파이어 이런 마필인데 마이 엠파이어가 조금 불안하죠. 상대적으로 로시에 비해서 로시 같은 애들은 이제 장거령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장거령인데도 상당히 선응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극단거령인 마이 엠파이어보다는 그나마 로시가 좀 나은데 여기에 이제 국산마가 이제 디네, 베스트 피치 이 2마리가 또 국산마인데 이제 이들의 이제 막급이 좋아요. 그 중에서 베스트 피치가 디네보다는 조금 더 막급이 좋습니다. 이 2마리 이제 나름대로 막급이 우수한 우수혈통마 2마리의 국산마와 외산마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외산마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을 덜 받겠지만은 캐롤 챗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도 지금 장거리형 마필로 보이는데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장거리 마필이에요. 예산만은 이제 2군 마인 로시, 마이 엠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롤 챗이라는 그런 그 장거리 마필, 국산만은 디네, 베스트 비치. 이런 마필들의 이제 대결. 근데 뭐 9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뭐 분석하기도, 얘기하기도 그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빤해서 8마리입니다, 거기는. 이번 대상 경주 별로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이 아래 보면 서울 전체 31개 경주에 대한 경주별 우수마 리스트가 전부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 표시되어 있는 따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정리된 우수마랑 엇비슷할 거예요. 대상 경주 여기 좀 화면이 작은데 확대해서 보세요. 그 대방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7경주 빨간색 표시된 마필의 상위 1% 우수혈통 관리마들이에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아까 보여드린 3년 전 크리스마스 2023년도 크리스마스 때 그때 뭐 하루에 1000배 이상 고배당이 5개나 터졌던 12개 경주 그때 편성을 너무 지나치게 연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월요일날 현재 출전 등록 현황표상에 10개 경주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요약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들한테는 유독 기쁨을 줬던 월요일날 경마, 그렇죠? 그때가 이제 연상되는 오버랩이 되는 그런 모양새라서 뭐 썩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 쪽이죠. 저희들한테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때가 연상되는 월요일날 경마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10개의 경주 중에서 이제 관심 경주로 저희들이 쉽게 능력마들을 압축하기 용이한 그런 편성이 뭐 절반 정도 돼요. 5개나 됩니다. 그죠? 요런 특징인데 출마표가 확정돼봐야 알겠지만은 어찌됐건 한 5개 경주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현재 상황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요일날 책자는 저희가 이틀만 이렇게 딱 한 장에 표시할 수 있어서 3일 전체를 표시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경마가 끝나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월요일날 책자는 업로드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3경주가 경주 성립이 안 돼요. 한 마리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만도 한 게 각 마방에서 보면은 부산이 16개 경주인데 무려 출전 등록 신청 두수가 345입니다. 345. 345마리. 345두. 굉장히 많이 신청했어요. 보시는 대로 3경주 성립이 안 되지만 지금 그 직전에 2경주 같은 경우는 무려 26마리, 4경주 27마리, 5경주는 38마리. 38마리나 돼요. 7경주 26마리, 뭐 9경주 20두 이상 신청한 게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26두, 27마리, 38마리, 21마리, 26마리, 27두. 그죠? 지금 2월 2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자, 1경주, 성립 안 된 3경주, 1, 3, 8. 3개를 빼놓고 전부 20두 이상. 38마리까지. 자, 일요일도 마찬가지. 일요일도 2경주 23마리, 3경주 37마리, 4경주 35마리, 5경주 24마리, 대상경주 8마리. 그죠? 마지막 17마리. 7개 중에 4개나 20두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2경주 같은 경우는 26마리 신청했는데 이제 C사이클상 우수한 마필이 딱 5마리다. 5마리니까는 주황색이 아니라 5마리 가지고 압축해서 조합하기 어렵잖아요. 녹색. 그래도 5마리니까
관심 가져봐라. 아무리 37마리 뭐 40마리 이상 신청해도 능력 많은 몇 마리로 딱 추려질 수 있는 경주가 있고 추리기가 어려운 경주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26마리라 신청했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하겠죠. 물론 뭐 어느 경주에서 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이 용이해요. 가장 가까운 게 앞뒤죠. 근데 4경주가 암말 한정 경주라고 놓고 보면 뭐 2경주가 분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4경주를 내리고서 5경주 38마리 상위군 5등급으로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주 조건이 이제 6등급이니까 2경주로 분할할 가능성이 높죠. 같은 6등급에서. 근데 파격적으로 상위군이 분할될 수도 있어요. 5경주가 38마리 되잖아요. 재밌는 거 보세요. 26마리인데 딱 5마리로 압축이 돼. 능력마 기준으로 보면, 그죠? 능력마로 이제 저희들의 능력마 기준이죠. 일반 능력마 기준하고 많이 틀립니다. 저희는. 그죠? 유니크 어빌리티. 그죠? 다 외우셨죠? 유니크 어빌리티. 고유 능력마. 자, 오경주도 이게 38마리나 출전 등록 신청했는데 별표가 있어요. 뭐냐면 38마리 대부분이 마필들이 다 준수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필이 많이 신청한 거예요. 우수혈 통마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좋은 애가 5마리로 압축이 가능하대. 그죠? 이것도 20두가 넘는데. 여기 14두인데. 이런 경주들. 아무리 이게 출전 등록 신청을 많이 해도 이제 허접한 마필들도 존재하고 그래요. 근데 별표가 있는 경주에서 이렇게 표시된 경주들은 우리가 각별하게 조금 신경 써봐야 돼요. 예. 여기 일요일입니다. 부산 일요일은 참 재밌죠. 흰색 화살표가 없어요. 흰색 화살표가 뭡니까? 경주마스터 사이클상 하락세가 있는 마필들이 한 경주에 몇 프로 정도 신청했느냐. 그래서 절반이 넘으면 이 흰색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은 하락세 다수인 경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죠. 저희들한테 좋죠. 데이터의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만으로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전부 하락세가 많을 때는 참 가늠하기가 모호한 그런 게 많아요. 마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락세인 마필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도를 떨어뜨려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하락세 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총 7개 경주 중에서 무려 5개의 경주나 현재 상황에서 관심 경주다. 그러니까 유니크 어빌리티, 고유능력 우수마가 소수로 이렇게 출전 등록 신청이 많은데 압축하기 용이하다. 물론 요 대상 경주는 예외입니다. 8마리 중에서 5마리 딱 정해지는 것 8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예외지만 37마리, 35마리, 24마리 그죠? 여기 11두니까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3, 4, 5경주 보세요. 37마리, 35마리, 24마리인데도 3마리, 5마리로 능력마를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입니다. 가족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무난하고 쉬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일반 다른 곳에서 저배당의 경우로 적중하기 쉬웠다. 저배당이다. 연상하게 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1000배 이상의 그 고배당 경주건, 10,000배 이상 초배당 경주건 쉬울 땐 되게 쉬워요. 저희 쪽에서는. 제가 쉽다고 하는 것은 적중의 기준이지 배당과는 무관합니다. 고배당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족분들만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고, 제 가족분들도 제가 하도 말씀드렸으니까, 방송에서 하는 표현과 이것이 일반에서 통용되는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얘기하는 기준과 또 경주가 쉬웠다. 이게 반드시 저 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책자로 제가 추천마들이 입장해서 적중하기 쉬운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배당이 뭐 수천 배일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드시기 바래요. 자, 이런 내용들 쭉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이 그렇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 영상으로서 이렇게 해놓으면 각 내용들별로 이제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추가 설명을 안 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영상으로서 미리 보기를 대체하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출마표가 발표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잘 업로드하고 이제 서울하고 제주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치러지는 그 내용은 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경마가 끝나고 난 금요일 날 오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월요일 책자를 올릴 거고 서울은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나는 오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월요일 날 책자를 업로드한다는 것. 그 점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 유튜브 영상 이틀 전에 올린 내용을 보여드리는 걸로 가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시대였습니다.